19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, 요즘 국민연금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나중에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나? 하는 거요. 네, 맞아요.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, 그러니까 1980년대생의 국민연금 현실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분석 보고서, 또 관련 기사들입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핵심은 그거더라고요. 지금 약속된 연금, 과연 80년대생이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? 만약 아니라면,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? 이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자료들이 현재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는지 그 구조부터 시작해서요. 논란 많은 2055년 기금 고갈 문제, 또 해외는 어떤지,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자료들 가지고 한번 좀 복잡한 연금 이야기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.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미래가 뭘지 같이 파헤쳐 보는 걸로 하죠. 네. 자, 그럼 우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요. 80년대생은 얼마를 내고 또 얼마를 받을 걸로 예상되나요? 지금 현재는 소득의 9%를 보험료로 내고 계시죠. 네. 직장 다니시면 이제 절반, 4.5%는 본인이 내시고 나머지 4.5%는 회사가 내주고요. 아, 반반 부담하는 거요? 네. 예를 들어 월소득이 한 400만 원이다 그러면 본인 부담액은 매달 한 18만 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받는 건 언제부터죠? 받는 나이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똑같아요. 만 65세부터 받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80년대생 여러분도 만 65세부터 받으시는 거죠. 매달 한 18만 원씩 내서 65세부터 그럼 얼마를 받느냐?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건데 자료에 예시가 있던데요. 월 400 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현재 가치로 월 114만 원 정도. 네,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현재 가치 기준이고요. 또 더 중요한 건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아주 큰 가정에 깔려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. 아, 그렇죠. 그 가정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자료들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금 목표로 하는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 40%, 이걸 달성하는 게 지금 구조로는 좀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약속된 것보다는 좀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시죠. 네,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? 그럼 그 얘기로 넘어가 보죠. 그 유명한 2055년 기금 고갈설. 이 자료들 보니까 고갈된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라고 확실히 하던데요. 네,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우리가 연금 주려고 쌓아둔 돈, 그 적립금이 이제 바닥이 난다는 뜻이지 연금을 지급해야 할 국가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아, 비유하자면 집에 모아둔 비상금이 떨어져도 부모님이 자녀한테 용돈 주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그런 건가요? 네, 비슷합니다. 다만 그 돈의 출처가 달라지는 거죠. 모아둔 돈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당장 거둔 돈, 보험료에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요. 아, 그게 바로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기금이 없어지면 그 해 거둔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이 부가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라고 하셨죠. 네, 그렇죠. 못 받는 건 아니라면 그럼 뭐가 문제냐?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지점은 뭔가요?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. 이게 왜 문제냐면 자료에 예측이 나와요. 2050년쯤 되면 일하는 사람,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한 1.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와, 1.4명이 1명을요? 거의 1대1인데요? 그렇죠. 근데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그때 일하는 젊은 세대는 자기 소득의 거의 30%를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옵니다. 30%요? 월급의 30%를 연금으로만? 이건 좀... 상상하기 힘들죠. 그러니까 결국 진짜 문제는 덜 받거나 아니면 더 늑대 받거나 그것도 아니면 연금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,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30%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결국 다른 방식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거네요. 네. 그럼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걸 풀려고 했나요? 자료에 나온 해외 사례들,
좀 보면 어떤 경향성이 보이나요?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인데요. 여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좀 고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. 고통 분담이요? 네, 보험료율을 올리고요. 일본은 18.3%까지 올렸죠. 그리고 받는 나이도 늦추고 독일은 67세로 올렸고요. 또 연금액 오르는 속도도 좀 억제하고요.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참고 견디자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거죠.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이군요. 다른 하나는 어떤 건가요? 다른 하나는 스웨덴 모델이 대표적인데요. 이건 좀 시스템적으로 접근했어요. 자동 조정 방식입니다. 자동 조정이요? 네. 기대 수명이나 뭐 경제 성장률 같은 외부 지표가 변하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받아갈 연금액이 자동으로 좀 조절되는 자동 안정 장치라는 걸 도입했어요. 이건 낸 만큼 받는다는 원칙에 좀 더 가깝죠. 오, 그건 좀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? 장단점이 있습니다. 시스템의 재정 안정성은 높아지는데 대신 개개인이 나중에 얼마 받을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변동성은 커지는 단점이 있죠. 그렇군요. 다 같이 좀 덜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거냐, 독일 일본식, 아니면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걸 감수할 거냐, 스웨덴식, 뭐 이런 선택지네요. 그렇죠.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한국의 80년대생, 우리들이 맞이할 가장 현실적인 미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? 여러 논의나 해외 사례를 보면요. 역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점진적인 개혁입니다. 결국 그 방향이군요. 네, 보험료율은 현재 9%에서 뭐 13%에서 18% 사이 정도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. 소득 대체율은 지금보다 낮추거나 아니면 현행 유지하는 선에서 논의될 것 같고요. 받는 나이는 일단 67세나 68세, 좀 길게 보면 70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지금 국회에서 얘기 나오는 13% 인상안도 사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. 스웨덴식 자동 안정 장치나 아예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.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좀 낮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자동 안정 장치는 말씀드린 대로 노후 설계 예측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고요. 세금 투입은 결국 전 국민 증세 문제로 바로 연결되니까 이게 또 세대 간 갈등을 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1980년대생 여러분은 현재 약속된 조건보다는 좀 더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, 이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이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다음 세대, 미래 세대의 부담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질문은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?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의 개혁을 어떻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숫자 조정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하고 어떤 사회적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가, 이런 질문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세대 간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고 모두가 좀 동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, 이게 진짜 핵심 과제겠죠. 네, 그리고 덧붙여서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또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. 이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개인연금, IRP나 연금저축 같은 걸 통해서 좀 다층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. 이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렇죠.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별개로 각자의 노후 준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. 여러분의 노후 계획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?